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복층설계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면 상해 입원 일당 세 번째 줄 보이시나요? 2만 원 넣었어요. 80세 만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오면은 상해 입원 일당 1일당 30일 한도 보이세요? 3만 원 넣었어요. 100세로 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종합병원 일반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 80세 만기였어요. 자, 우리 아이가 초산이든 신생아 때 아프면 종합병원 가야 한가요? 거의 가죠. 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복층으로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종합병원 일반 상해 입원 일당 저렇게 금액 보세요. 1,200원. 밑에 종합병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보시면 4,000원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보통 뭐 거의 다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러면 병원 갔어요. 하루당 얼마 나오죠? 퀴즈.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질병으로 입원했어요. 엠블병원 얼마 나와요? 8만 원 나오죠. 그쵸? 상해로 해도 8만 원. 자, 우리 이거 30세 만기 아닌데 30세 만기 넣는 이유는 자기 거 7만 원, 8만 원 나온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이거 100세 만기, 그러니까 90세 만기일 텐데 저건 조절 안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8만 원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담보 버릴 거예요. 무슨 담보 버리실 거예요? 담보 뺄 거예요. 나중에. 좀 1, 2년 뒤에 애들 이제 신생아 때 하고 1, 2년 뒤에 병원 가장 많이 입원하죠. 그렇잖아요. 애들 1살 때 돌 지나기 전에 폐렴이나 뭐 이런 감기로 입원 많이 하죠. 조그만 애들이 능일 꽂고 막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2년 정도 뒤에 뭘 뺄까요? 입원 일당 아까 말한 거 중에. 힌트 잡으셔야죠. 80세 만기를 빼겠죠. 애들이 이제 크면 한 달 입원 안 해요. 그러면은 30일 한도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짜리 보세요. 4,700원이에요. 30일 한도예요. 애들이 30일 물론 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엄마가 돈 내야지. 근데 30일까지에 대한 특약만 가져갈 거예요. 저는 3만 원. 그럼 나머지 1일 일당 80세 만기 2만 원짜리 버릴 거예요. 그리고 종합병원도 가만히 보면 애들이 2년 3년 지나면은 진짜 뭐 많이 감기나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중증으로 입원할 일 없으면 다 빼버려요. 저는 남길 거는 30일 한도를 남을 거예요. 그 30일 한도 입원 일당 3만 원짜리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 30일 한도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짜리를 100세로 깔았던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쟤는 살려둘 거니까 우리가 납기 조절은 중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는데 근데 애가 아파서 계속 할 것 같으면 계속 가져가요. 계속 가져가되 저 2만 원이 물가가치 81세 못 받았다고 아쉬워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줄일 거는 앞당에 적게 내면 되니까 가져가더라도 조금씩 가볍게 가져가면 되니까 2만 원짜리는 80세 만기. 그 다음에 30일 한도는 100세 만기 하시면 되세요. 저는 어쨌든 가져가면 하루에 8만 원인 거고 안 가져가서 버린다 하더라도 3만 원짜리는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의 전환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고 이제 요양의 시대가 오죠. 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한 시대가 온대요. 우리가 한 1년 전만 해도 입원 일단 필요 없다고 했죠. 맞아요. 비싸요. 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걸 어디 이제 유튜브에 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요양 시대가 온대요. 그럼 입원 일단 저게 진짜 빚을 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른들하고 뭐 재무설계 이렇게 막 입원 일당 노약 이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애들은 이걸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이제는 어디 기관에 들어가서 입원을 해야 될 혜택이 많은 이제 질병의 시대가 오니까 지금 어른들 것도 질병 자꾸 빼지 마시고 애기들 것도 더 필요하다. 근데 지금 비싸게 낼 필요 없으니 3만 원 정도는 평생 가져가게 해주자. 자, 그럼 이렇게 또 넘어갈게요. 특정 희귀 난치성 질환 입원 일당 2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거 넣어주세요. 진짜 특정 난치성 질환이면 오래 입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면 11만 원 되겠죠. 골절 진단, 치아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치아 파절 안 됐지만 지금 치아 파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복층 설계 할 때 치아 파절 맥심 넣어주고 나머지를 조절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 5대 골절 이런 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보험료 비싸다 해서 저는 그걸 100만 원, 5대 골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200만 원짜리 1,400원 나오고 있고요. 요거 보험료가 이거 빼주세요는 아닌데 보험료 낮춰달라고 해서 저는 얘를 뺐어요. 왜냐면은 어떤 엄마가 200만 원 왜 안 났어요? 할 필요는 그렇게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100만 원 넣어줘도 되고요. 깁스는 애들 깁스하면 엄마들 먼저 얼마 나와요? 묻죠. 깁스는 한 최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신생아 있잖아요. 애들 처음에 아프면 응급실 뻑하면 가요. 좀 이제 잔병치레 많이 하는 애들. 응급실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5만 원 정도.
근데 엄마가 응급실 좀 낮춰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서로 얘기 됐을 때 3만 원 해줄 때 보험료 좀 있죠. 보시면은 5만 원인데 비응급, 응급 합쳐서 4,2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응급실 저 5만 원 나중에 100세까지 끄고 와서 왜 5만 안 나왔냐 하지 않으니까 거의 80세, 90세로 만기하셔도 되세요. 응급실은. 자, 포인트 여기서 나와요. 이제 희귀 난치성 7대 질환 진단비. 이 엄마는 만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크론병. 자, 그럼 희귀 난치성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뒤에 올려서 보면 되고요. 뽑아서 보시면 돼요. 희귀 난치성 1,0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 엄마는 이게 특약을 들었으면 1,000만 원 받았었겠죠, 옛날에. 그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지금은 엄마들 성조숙증, 뭐 이제 ADHD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엄마들이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희귀 난치성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찝어주고 이 엄마는 간편 플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정신질환 장애 진단비, 특정 전염병. 자, 특정 전염병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거 맥심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비운전자 자동차 애들이 아빠 엄마 차 타고 가다가 꽝 했어요. 쟤네 은근슬쩍 100세로 자동 설정되거든요. 무조건 80세로 줄이세요. 또 자동 세팅을 떡하니 해버리면요. 비운전자 1, 3급이 1,200원 자동 설정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또 낼 순 없죠. 아깝게. 왜냐면 애가 뭐 1, 3급 해서 굳이 뭐 그렇게 해서 안 다치니까 1,200원 이해되시나요? 비운전자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냥 자동 설정하면은 1,200, 1,200 세팅이 돼요. 근데 밑에 줄은 부상치료비는 1,200은 놔두시되 300은 1,200을 300으로 낮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기도 80세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태아보험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30세 만기 받아도 6만 원은 받아요. 그리고 엄마들 좀 염려돼서 쳐대면은 사실 10만 원은 넘어요. 우리가 최소 6만 원짜리 좀 받으면 12만 원, 저 이번에 12만 원일 건데 그거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안 보면 2, 3만 원짜리 파는 것보다 저걸 노력을 해서 잘 다져서 10만 원짜리 판매가 낫잖아요. 타율도 높고. 우리가 더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의료사고 법률비용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요즘 맨 처음에 제가 앞장했을 때 우유장애 주계약에 1억 넣었었거든요. 저 후유장애 3억 넣었어요. 이 아이는 4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질병후유자 후유장애 3% 5천만 원. 저거 넣었죠. 저 6,900원이에요. 저런 건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좀 낮춰도 되고. 자, 만성 당뇨 합병증 질환. 저건 엄마가 요청하더라고요. 우리야 만성에 관련된 건 다 넣어달래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근데 이런 것도 200원밖에 안 하면 우리가 먼저 넣어주고 엄마한테 생색을 내는 좋은 특약 담보 설명하기 좋은 거예요. 출산 보장 부분 잠깐 볼게요. 자, 그 선천성 이상 준단 추가가 일시납이에요. 일시납이면 20만 원 있고 출생위험 태아납.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시납과 태아납 나눠져요. 일시납은 아까 16만 원이 되는 이유가 쟤네 때문이겠죠. 그리고 태아납은 나눠서 내는 거기는 해요. 근데 출생위험은 태아납으로 거의 나누고 나머지 일시납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왜냐면 앞에 그냥 앞당이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눠서 내는데 일시납으로 이제 해서 어머니하고 일시납으로 내시고 나중에 요거 환급이 거의 한 70%인가 한 60% 되세요. 뭐 표에도 나와 있고요. 자, 쟤는 꼭 넣어줘야 돼요. 쟤를 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 자, 그럼 엄마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출산 보장은 뭐고 어린이 청소년은 뭐예요? 자, 출산은 말 그대로 아이가 태아보험의 의미는 뭔가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내가 임신했을 때 나이가 뭐 선천 질환이 있기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대로 연속성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보장받는 거를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 청소년이라서 엄마 안녕 하고 뛰어다닐 때 그때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출산은 출산할 때. 그럼 애가 저체중이다. 그러면 2.5kg 이하할 때 신생아 5만 원이니까 아까 질병 입원했다고 저 5만 원 플러스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애가 좀 크면서 보이는 선천성 질환. 그다음 모야모야병은 희귀병이 하나입니다. 머리에 있는 뇌질환인데요. 뇌질환. 근데 뇌질환인데 아까 7대 희귀성 1,000만 원 기억나시나요? 진단비? 걔가 모야모야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모야모야로 인해서 걔도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진단비 1,000만 원, 쟤도 1,000만 원 들어가요. 요건 현대해상에도 이 특약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발성 소아는 이제 20세 만기예요. 소아암에 준하는 건 일반암 플러스 소아암 다 들어가요. 일상배상 책임 갱신 바뀐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엄마들. 그래서 갱신형의 특약을 꼽자면 일상배상 책임과 그다음에 표적 항암이 들어가는데 이 신기술을 아이들이 이제 무조건 담보로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건 갱신밖에 안 되고 모성자 담보 임신 출산 보장 아까 얘기했죠. 저기 그 태아 특약과
그다음에 산모특약 2개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예요. 이 엄마는 지금 크론병으로 인해서 상해상환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왜 넣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저도 알아봤거든요. 왜냐면 무해지 일반형의 차이가 아니고 그 병력 때문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 태아 DB를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볼게. 잘 하다가 어머니 알려주실 내용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알려달라고 하는데고요. 딱 포맷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이름, 주소, 연락처하고 출산 예정일, 그 다음에 주수까지 같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병력 이런 거로 포맷을 하나 만들어. 어머니 요 정보대로 알려주시면 되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 알려놓으면은 하나하나 따로 물어보면 엄마들 예민해하니까. 그래서 출산 예정일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물어보실 때 출산 예정일, 나 엄마의 병력, 시큰가 해놓는데 또 안 됐으니까 병력도 같이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5년 이내의 치료력,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도 알아놓으시면 좋고. 뭐냐면 페이백 서비스. 현대에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게임 점점 끝나가죠. 엄마들이 나를 이제 막 따라 신뢰를 하게 돼요. 뭐냐면 페이백 서비스라고 해서, 뭐 페이백은 아시죠? 아이들이 30년 기간에 암내심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납입면제 되는 거 엄마들 알아요. 납입면제 다 되잖아요. 요즘 애들 사람도 납입면제 되는데요. 뭐. 근데 거기서 앞에 냈던 돈까지 같이 줘요. 허, 진짜요? 놀래요. 그래서 그 특약이 2,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페이백이 올 페이백이 있고 완전 환급형 페이백이 있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낼 돈. 그것까지 해버리면 보험료가 엄청 뛰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30세까지 돈을 내지만 앞으로 70년이 남았잖아요. 그걸 계산하니까 그 요율을 계산했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 하시면 돼요. 페이백. 또 선천성 질환 수술비 보면 선유착증 제외, 심장 관련 소화질환, 이거는 20세의 기간 내에 해당되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20세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20년, 요 부분은 20년 이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뭐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급. 자, 얘는 환급이 좀 낮아요. 이유 아시죠? 입원 일당을 넣기 때문이에요. 얘네도 다 손해율을 반영을 해요. 얘네는 손해율이 애들이 처음에 입원을 많이 하죠. 크게 수술할 일이 선천 아니고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입원 일당을 풀로 제가 많이 넣었더니 환급률 떨어지는 거 보시죠. 자, 요거 어떻게 설명하냐? 제가 입원 일당 뺀다고 했죠. 그럼 환급률 올라가겠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1, 2년 동안 입원 일당 싹 다 받고, 왜? 입원 많이 나온다고 싫어하는 부모님 없거든요. 입원 일당을 받고, 그리고 요거 아니 입원 일당 좀 뺐을 때 환급금 뭐 좀 의원액만 가져가면 좋겠죠. 그럼 입원 일당을 좀 빼고 나서 나중에 혜택 1, 2년 동안 혜택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일당이 빠지면 보험료도 떨어질 거지만 어차피 환급률이 올라간다. 1, 2년 뒤에 특히 첫째 난 엄마들 알아요. 애가 처음에 입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해서 나중에 이거 선택적 조정을 하시라. 하셔서 그러면 환급률도 당연히 올라간다. 근데 환급률 오른 것도 하나. 왜냐면 그건 어떻게 빼냐면 그 입원 일당을 빼고 3만 원만 남겨놓은 걸 우리가 뽑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보고 한번 보세요. 상품 설명서를 보시고 또 저 제안서 안에는 약관 참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회사 좋은 게 팜스에 들어가면 약관 바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현대해상이나 그거 내 맘 어린이 들어가서 그거 보면 약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태아보험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